리눅스 프로그래밍. 자, 이번 시간 소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간 통신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소켓은 같은 컴퓨터에서도 그 프로세스 간 통신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 파이프라는 거 배웠잖아요. 또는 이제 이 소켓이 좋은 점은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통신할 때 한쪽에서는 클라이언트로 동작을 하고 한쪽에서는 서버로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가 같은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같은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의 프로세스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걸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소켓은 전구에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 그럼 전구의 빛은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소켓이 연결이 돼야 전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소켓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소켓은 이미 앞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 소켓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상대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랑 직접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프로토콜 있죠. 내가 상대방 컴퓨터가 죽었나 살았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TCP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도 TCP를 필요하고, 그래서 데이터 보내줘, 데이터 받아줘, 접속을 연결해줘, 접속을 끊어줘. 이러한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하위 계층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TCP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오디오, 음성이라든가 동영상 같은 경우는 바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분실이 돼도 관계 없잖아요. 좀 이렇게 화면이 깨져서거나 음성이 깨져서 그렇지. 그런 것들은 앱이 UDP라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상대방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소켓이라는 거는 바로 직접 못하니까 TCP와 통신하기 위한, 또는 UDP와 일단 UDP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TCP가 있었잖아요. TCP 접속 설정, 정확한 데이터 전송, 접속 해제. 그러니까 TCP에게 나 접속 설정 해줘. 그 커맨드는 뭐냐면 connect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데이터 보내줘. 그러면 write 또는 send라는 함수를 앱 프로그래머가 자신의 프로그램에다가 send, write 하면 이것은 운영체제가 알아서 TCP에게 데이터 정확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데이터 받아줘. 그러면 receive. 이건 틀렸네요. RECV입니다. receive. 자, receive 파일을 받아줘.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아줘. receive 또는 read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데이터를 주고 받았으니까 접속을 끊어야죠. 접속을 끊어줘. close가 되겠습니다. close. 이것들을 이러한 명령을 TCP에게 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소켓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그 함수가 바로 소켓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를 제공하는 것을 소켓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함수만 제공을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함수 플러스 어떤 걸 제공하느냐?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 어떤 정보? 내가 커넥트를 이용해서 상대방과 접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PC에서 안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안양대학교 홈페이지의 IP 주소, 그 다음에 안양대학교의 웹서버 포트 번호, 그죠?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접속을 했으니까 상대방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정보들,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보낼 때 최대 얼마만큼 보낼 수 있느냐, 최대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 최대 맥시멈 얼마만큼 보낼 수 있느냐 하는 기타 몇 가지 이러한 정보와 기능을 포함한 것을 다 소켓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간단하게 이러한 함수 몇 개만 알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퓨티를 가지고 만일에 원격에 접속을 한다. 그럼 퓨티에 IP 주소가 있고 포트 번호가 있고, 이 포트 번호가 웹 식별자인데 여기 텔넷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텔넷 서버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죠? IP 주소는 인터넷에서 컴퓨터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식별자가 되겠습니다. 즉 소켓 인터페이스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TCP,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TCP, 그렇지 않고 실시간 전송을 위해서는 UDP,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오디오 동영상이라고 할게요. 동영상 같은 게 아니라 카카오톡 같이 메시지, 음성을 보내는 거는 UDP라는 걸 이용해서 음성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앱이든지 인터넷에서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 소켓 함수를 무조건 사용해야 되고, 이번에 배울 게 바로 이 소켓, 기본적인 소켓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죠. 자, 이게 클라이언트 입장이라면 클라이언트는 접속을 요청하니까 connect라는 함수가 있고요.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죠? 서버 입장에서는 그 클라이언트와 다른 점이 있는데 bind, listen, accept. 서버에서는 이런 거 있는 거예요. bind는 뭐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요 함수들 몇 개밖에 없잖아요. 이미 클라이언트에서 했던 거 말고 서버에서는 bind, listen, accept 함수가 있는데, bind는 뭐냐? 자, 보세요. 이 TCP가 이게 하나의 컴퓨터예요. 하나의 컴퓨터에 TCP는 한 개입니다. 한 개가 존재하는데 이 TCP가 이 웹서버와 텔레 서버, 이메일 서버, 채팅 서버, 그 다음에 게임 서버, 이런 것들을 다 식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TCP에게 접속 설정해줘, TCP에게 데이터 보내줘, 데이터 받아줘, TCP와 접속 끊어줘, 이러는데 이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앱들이 있을 때 앱 식별자가 포트 번호라 그랬잖아요. 포트 번호. 그죠? 포트 번호. 그런데 이 포트 번호가 있는데 이 앱들을 인터넷에서 유일하게 앱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이 앱은 항상 TCP나 UDP와 통신하기 위해서 소켓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소켓을 생성하게 됩니다. 어떤 걸로? 소켓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소켓을 생성합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소켓이 생성됐으면 이 소켓에 유일한 이름을 줘야 돼요. 유일한 이름. 자, 인터넷에서 유일한 이름을 주어야 되는데 마치 출생신고서 같은 겁니다. 이 소켓에 유일한 이름을 지어준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앱에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앱은 세 가지예요. 1. 어떤 패밀리냐. 2. IP 주소. 3. 포트 번호. 자, 우리가 어떤 패밀리나, 우리는 인터넷 패밀리야. 그걸 AFINet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은 프로토콜을 써. PFInet. 우리 이건 배웠잖아요. 동일한 이름. 그래서 이러한 이름, 요거는 지금 앞에서 했죠. 요렇게 같은 패밀리고 IP 주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컴퓨터를 식별하고 컴퓨터 안에서 앱을 식별하는 거는 포트 번호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다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앱을 식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 소켓에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패밀리야, IP 주소야, 포트 번호.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운영체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bind라는 함수입니다. 즉 이거는 출생신고 함수입니다. 출생신고 함수. 소켓이 생성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리스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 설정을 요청을 할 때 동시에 접속 설정 요청할 거예요. 접속 설정 요청입니다. 접속 요청이에요. 접속 설정 요청을 할 때 웹서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웹서버가 다른 접속 설정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설정 요청이 오면 어떻게 돼요? 리젝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줄서게 만드는 거죠. 이거 큐 사이즈, 대기의 크기. 그래서 요 크기를 몇 개까지 대기시킬 것인가가 바로 세팅하는 함수가 liste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버니까 이제 드디어 아까 클라이언트에서는 connect라는 함수를 호출했잖아요. 그러니까 connect와 매핑되는 게, 매치되는 게 바로 accept예요. 그래서 서버 측에서는 connect가 오기 전에 항상 accept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accept는 접속 설정
요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서버 입장에서 새로운 접속 설정 요청이 바로 accept입니다. 이게 다예요. 물론 이제 다른 건 좀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건 서버에서는 소켓, 바인드, 리슨, accept, 데이터 주고 데이터 보내는 send, write, 데이터 받는 receive, read. 이거 receive가 아니죠. receive입니다. 자, receive, read, close. 이 함수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죠. 바로 그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selec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select라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에 소켓을 여러 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소켓을 여러 개 내가 소켓이라는 함수만 이용하면 소켓이 여러 개 생성돼요. 이거 3번 소켓, 4번 소켓, 5번 소켓, 6번 소켓. 그런데 어디에 이벤트가, 어디에 데이터가 도착했는지, 이 데이터가 도착했는지 이 프로세스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가 select입니다. 너 3번에 도착했어. 너 4번에 도착했어. 5번에 데이터 도착했어. 6번에 데이터 도착했어.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가 select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배우진 않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우리 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fserver.c와 fclient.c 프로그램을 조금 더 수정을 했습니다. 파일을 읽고 쓰는 건데 우리는 학생 정보를 읽고 쓰는 거니까 조금 더 수정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소켓 프로그램을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그립니다. 200점, 50점, 여기는 뭐 200점, 50 이렇게 했는데 같은 200으로 하니까 별로네요. 그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200점, 100점, 50점, 10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 서버는 117점, 17점, 73점, 143에서 동작하고 있다면 하위 계층으로 TCP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TCP는 IP에게 자신의 TCP 패킷을 딜리버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랜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대방에게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TCP와 통신하기 위해서 소켓이라는 거를 생성을 한 다음에 TCP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CP에게 명령을 내리면 알아서 운영체제가 알아서 잘 해줍니다. 자, 그렇게 소켓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서 실행해 봤더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fserver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 자, 여기가 서버 프로그램이고요. 서버 프로그램에서 fserver하고 포트 번호입니다. 이게 포트 번호 8888 하면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fclient,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 8888, 이 포트 번호죠. 이 포트 번호를 주면 이 컴퓨터에 있는 이 앱과 나는 접속을 하고 싶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이 되면 여기에 접속이 됐다고 연결이 오고, 그러면 이제 내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어떤 서버로부터 어떤 파일 서버니까 서버로부터 T2라는 파일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할 파일 이름 T2를 입력을 하면 이 T2라는 게 어디에 전달되냐면 서버 프로그램한테 T2라는 이름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T2라는 이름을 서버 프로그램이 받으면 T2라는 이 그 파일에서 읽어가지고 소켓을 통해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하는,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고 클라이언트는 이걸 받아가지고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니까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서버고 요청하는 게 클라이언트다. 고객이잖아요.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요,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 서버는 서버의 요청을 처리를 하고 응답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 응답에 대해서 뭐 모니터에 내보낸다든가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죠? 뭐 우리 다 이건 다 아시는 걸 거고요. 자, 요청하고 지원해주고 제공하고 이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소켓에는 도메인이 있는데요. 소켓에는 도메인이 있는데 같은 호스트에서 하면은 AF 유닉스 또는 PF 유닉스입니다. PF 유닉스, AF 유닉스 또는 PF 유닉스가 되겠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AF 유닉스는 어드레스 패밀리가 같은 거야. PF는 프로토콜 패밀리가 같은 거야. 우리는 어드레스 패밀리를 같은 컴퓨터에서 쓸 거야. 우리는 어드레스 패밀리를 인터넷을 이용할 거야. 프로토콜 패밀리를 인터넷을 이용할 거야. 요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켓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소켓의 유형.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의 이 과정입니다. 자, 서버 측에서는 먼저 소켓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빠졌지만 자, 이걸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서버에서는 소켓을 생성하고요. F 서버는 소켓을 생성하고요. 이게 바로 소켓입니다. 생성하고요. 바인드를 하게 되는데 바인드 하기 전에 여기에 요 사이에 이름 짓기를 먼저 해야죠. 유일한 이름 짓기 바로 AFINET 그 다음에 IP 주소 117.17.73.143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 80 이렇게 주는 거죠. 8888 포트 번호. 요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같은 인터넷이고 IP 주소는 컴퓨터를 유일하게 식별하고 컴퓨터 안에서 포트 번호가 앱을 식별하기 때문에 제가 이 테스트하고 있는 이 F 서버라는 이 앱은 바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이거를 운영체제에 등록하는 게 바로 바인드입니다. 자, 이름 등록. 그 다음에 listen 앞에서 말씀드렸어. 동시에 접속 설정 요청의 대기수. 동시 접속 설정 시 대기 크기 몇 명까지 기다리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accept 바로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접속 연결 기다려요.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 소켓을 만들고 바로 상대방 여기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죠. get host by name에서 get host by name을 이용해서 IP 주소를 구해오고 구한 IP 주소를 가지고 접속 설정 요청을 하면 상대방 서버가 accept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접속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면 드디어 read 여기서 write를 하게 돼. 어디서 write 할지 몰라 write read. 여기서도 write 여기서 write 하면 read write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다 주고받은 다음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close를 호출을 해서 접속을 끊는 이게 다예요.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함수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개, 6, 7, 8개, 9 여기 get host by name이니까 9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바이트 오더라든가 그 다음에 get host by name 같은 거 했었죠. 자, 그런 정보들을 조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켓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소켓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자, 라인 바이 라인으로 소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소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소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프로그램, 파일 서버와 파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하면 구조체 타입 속 addr in입니다. 자, 구조체 타입 속 addr in이고요. 이것은 same family, 우리 AF 같은 패밀리야. 자, 이게 바로 유일한 이름이에요. 이게 출생신고서 양식입니다. 출생신고서 양식.
출생신고서 양식, 바인드를 하기 전에 출생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 구조체 타입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truct 속 addr in입니다. 여기는 sim family unsigned short입니다. 2바이트. unsigned short의 sim 포트 번호, 그 컴퓨터에서 유일한 앱 식별자, 그 다음에 IP 주소, IP 32비트의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2비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inaddr이 32비트고요. 이 sin0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소켓의 그 식별자는 패밀리, IP 주소, 포트 번호.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자바라 그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그 무슨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프로그래밍에서는 요 패밀리를 지워요. 이걸 안 써도 알아서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아닌 다른 네트워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정보만 가지고 하는데 예전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세 개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 언어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속 ADDR에 SF 패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get host by name에서 배웠던 get host by name에서 했던 호스트 엔트리 정보죠. 호스트 엔트리. get host by name으로 IP 주소를 구해오는 건데, 이때 IP 주소뿐만이 아니라 호스트의 이름, 호스트의 별명, 호스트가 어떤 주소 체계를 쓰고 있나, 그 다음에 그 IP 그 주소의 길이, 이러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 get host by name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 파일 서버, 파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어떤 그 함수가 나오냐면,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자, 이 프로그램, fserver.c 프로그램의 70줄을 보시면, cfd는 accep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자, cfd는 accept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요 cfd는 accept.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78줄에 fork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child process 이렇게 되어 있잖아. fork가 0이라면, if fork가 0이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70줄과 78줄.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려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 프로그램에게 뭘 하냐면은, 여기서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connect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일단 함수 이름만 알면 되죠. connect는 접속 설정해줘, 연결해줘, 이런 거예요. 접속해줘. 그래서 이 소켓을 통해서 connect 그러면 운영체제가 알아서 TCP에게 connect라고 요청을 하면 TCP는 알아서 TCP의 접속 설정 패킷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TCP가 접속 설정 패킷을 보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파일 서버 프로그램에게 여기죠. 이 소켓이, 자, 처음에, 자, 소켓 하면은 소켓 이렇게 하잖아요. 소켓이나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에 그 소켓에 관련된 이 소켓의 리턴 값이 있는데요. 이게 정수값이에요. 정수값. 이걸 뭐라 그러냐면 소켓 디스크립터라 그래요. 소켓 식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켓은 처음에 생성하면 3번 소켓이 생성이 됩니다. 3번 소켓. 왜냐하면 0번 소켓은 스탠다드 인이고요.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거. 1번 소켓은 스탠다드 아웃입니다. 이거는 모니터. 자, 0번과 1번과 2번은 스탠다드 에라입니다. 에라. 그러니까 0번, 1번, 2번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번호고요. 내가 앱이 최초로 소켓을 이렇게 생성하면 일반적으로 3번을 리턴합니다. 3번.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3번 소켓을 생성했다고 치고요. 3번 소켓으로 접속 설정 요청을 하는데 서버 측에서 3번 소켓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 소켓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accept입니다. 아까 accept 말씀드렸죠. 3번 소켓에서 커넥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접속 설정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켓을 카피를 합니다. 자, accept 하잖아요. 그러면 accept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fd는 accept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정수값입니다. 정수값. 그래서 3번과 동일한 소켓을 하나 복사를 합니다. 복사. 3번 소켓과 똑같은 소켓을 복사를 해서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3번 소켓이니까 당연히 4번 소켓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접속 설정은, 자, 접속 설정은 이건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접속 커넥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TCP를 통해서 3번 소켓과 하게 됐지만 서버는 3번 소켓과 동일한 소켓. 여기서 동일한 소켓이라고 하면 함수와 소켓에 관련된 정보들,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얘는 200점, 100점, 50점, 10이야. 이런 정보. 포트 번호는 34,575번에서 접속을 했어. 그러한 정보를 포함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똑같은 정보를 복사를 해가지고 4번 소켓을 만들고 4번 소켓을 만든 다음에 바로 만들면 그 접속은 클라이언트는 파란색과 접속 설정을 했지만 클라이언트는 바로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과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소켓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바로 이렇게 서버의 4번 소켓과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4번 소켓과, 그럼 4번 소켓도 이제 TCP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ccept입니다. accept. 자, 다시 한번 소스 프로그램을 볼게요. 뭐 어떻게 돼 있나 보면 알 겁니다. 자, 여기 accept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accept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CFD가 있는데 여기 요 SFD는 소켓을 생성했을 때 SFD예요. 정수값이에요. 이게 3이에요. 3. 그래서 3번 소켓에서 접속을 기다리고 있다가 접속이 완료가 되면 4번 소켓을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데이터를 읽을 때 4번 소켓으로 데이터를 읽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접속은 3번 소켓과 데이터 주고받는 거는 4번 소켓과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3번 소켓은 서버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3번 소켓은 서버 프로그램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서버 프로그램이니까 이 서버는 항상 3번 소켓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 설정이 오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또 클라이언트로부터 또 접속 설정이 오면 복사를 해서 5번 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얘랑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고 즉 요 3번 소켓은 접속 설정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접속 설정 전용으로 사용하고 하나를 카피해 가지고 클라이언트랑 데이터를 주고받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된 그러니까 accept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크는 뭐냐? 자, 그러면 포크는 뭐냐? 여기 포크가 있습니다. 포크는 뭐냐 하면 포크는 뭐냐 하면 포크란 함수는 프로세스를 복사하는 겁니다. 프로세스 이미지를 복사하는 겁니다. 프로세스 이미지. 그래서 포크란 함수를 만나잖아요. 포크란 함수를 만나면 F서버는 자기랑 똑같이 생긴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을 해요. 자기랑 똑같아요.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코드. 그 다음에 그때의 변수의 값들. 코드, 변수의 값들, 환경 변수. 그 사람의 아이디라든가 패스라든가 뭐 터미널을 어떤 걸 사용한다든가 히스토리 몇 개를 쓴다든가 배시를 쓴다든가 이렇게 똑같은 프로세스 이미지를 복사를 합니다. 포크하고 똑같은 프로세스 이미지를 복사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프로세스가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럼 누가 페어런트고 누가 차일드인지 복사를 했을 경우에 복사한 프로세스를 페어런트라고 하고 새롭게 생성된 프로세스를 차일드라고 합니다. 차일드. 그러면 이때 누가 페어런트고 누가 차일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포크의 결과값이 0이면 요건 차일드입니다.
포크 했을 때 결과값이 0이면 child예요. 0이면 child, 0이 아니면은 parent입니다. 0이면 child고요. 0이 아니면 parent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똑같은 프로세스 이미지를 복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서버 프로그램도 4번 소켓과 3번 소켓을 가지고 있고 클라이언트도 4번 소켓 차일드 프로세스도 4번 소켓과 3번 소켓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쓰면은 충돌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차일드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읽는 거, 클라이언트로부터 이 4번 소켓으로 데이터를 읽는 것.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읽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번 소켓은 클라이언트로부터 파일 이름을 읽고 받고 그 다음에 파일을 얘는 바로 하드디스크에서 T2란 파일을 읽어 가지고 요거를 4번 소켓을 통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차일드 프로세스.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뭘 해요? accept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얘는 accept만 계속 할 겁니다. accept 하고 있다가 또 새로운 커넥션이 와서 5번 소켓이 생기면 또 포크를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또 만드는 거예요. 차일드. 그럼 얘는 5번 소켓이 되죠. 3번 소켓과 5번 소켓이 있죠. 그럼 5번 소켓을 통해서 다른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도록 하는 게 바로 포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포크를 수행해서 차일드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고 페어런트 프로세스는 오직 접속 설정만 담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페어런트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4번 소켓은 필요가 없잖아요. 페어런트 프로세스 입장에서 4번 소켓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포크를 하자마자 바로 클로즈를 시켜줘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럼 얘랑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차일드랑.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바로 클로즈를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이 차일드도 3번 소켓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걸 클로즈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데 그 프로그램이 바로 여기서 보시면 자, accept를 했죠. 그 다음에 포크를 수행을 했죠. 포크를 수행해서 포크가 0이면 바로 차일드 프로세스니까 데이터를 읽는단 말이에요. 자, 데이터를 읽죠. 데이터를 읽고 리드라인에서 데이터를 읽고 읽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고, 그죠? 보내주고 바로 여기서 얘는 그 접속 설정 같은 건 안 하니까 클로즈를 안 하네. 그죠?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만일에 여기죠. else, 페어런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4번 소켓을 닫아줘야 됩니다. if 포크가 0이면 차일드 프로세스. 그렇지 않고 페어런트 프로세스라면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4번 소켓을 닫아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으로 작성이 된 게 바로 이 파일 서버와 파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